지난주에 제가 30년 지기 친구들과 동창회 모임을 가졌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자리라 처음에는 정말 즐거웠어요. 옛날 추억도 나누고 서로의 근황도 이야기하며 화기애애한 시간을 보냈죠. 그런데 술이 몇 잔 들어가자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엔 말이 없던 한 친구가 갑자기 목소리를 높이더니 다른 친구의 직업을 놓고 야, 너 생활은 되냐? 젊었을 때 놀기만 하더니 나 같으면 그 일 안 하고 만다. 순간 그 자리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그 친구는 그것이 농담이라고 웃어넘겼지만 당한 친구의 눈빛에서 상처받은 감정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다들 어색하게 웃으며 상황을 넘기려 했지만 이미 모임의 분위기는 싸늘해져 버렸죠. 여러분도 이런 경험 한 번쯤 있으시지 않나요? 오늘 이 영상은 술자리에서 만나게 되는 정리해야 할 관계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유형, 감정을 조종하는 사람. 첫 번째로 소개할 분은 올해 65세인 김영수 씨입니다. 영수 씨는 30년 넘게 사귄 친구들과 매달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모임에는 박철수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내가 좀 어려운 거 알지? 이번만 네가 좀 도와줘. 내가 장사 잘 될 땐 돈도 많이 쓰고 했잖아. 처음에는 영수 씨도 오래된 친구의 부탁이라 선뜻 도움을 주었습니다. 영수야, 내 사업수단 알지? 내가 지금 빌리는 돈 곱절로 갚아줄게. 그리고 다음 모임에서도 또다시 돈을 요구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런 행동을 감정 조종, 요즘은 가스라이팅이라고 부릅니다. 상대방의 죄책감, 의무감, 동정심을 자극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방식이죠. 특히 우리 세대는 의리와 정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이런 감정 조종에 더 취약할 수 있습니다. 영수 씨는 어느 날 문득 깨달았습니다. 내가 왜 매번 철수의 부탁을 들어주고 있지? 가족들도 조금씩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영수 씨 막내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 친구분은 아버지를 친구가 아니라 ATM기로 보는 것 같아요. 순간 영수 씨는 머리를 망치로 맞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결국 영수 씨는 철수 씨에게 정중하게 자신의 생각을 전했습니다. 철수야, 나도 형편이 넉넉한 것은 아니야. 지금까지 빌려간 돈도 갚은 적이 없잖아. 친구라면 서로 부담을 주지 않는 게 맞다고 생각해. 그리고 이전에 빌려간 돈도 언제쯤 갚을 수 있을지 계획을 알려주면 좋겠어. 처음에 철수 씨는 발끈하며 이런 작은 돈 때문에 우리 우정이 깨지냐며 서운해했지만 영수 씨는 단호하게 자신의 선을 그은 후 영수 씨는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졌고 철수 씨와는 여전히 인사를 나누지만 가급적 술자리는 피하고 어쩔 수 없는 자리라면 멀찌감치 떨어져 앉아 의도적으로 철수 씨와는 말을 섞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간은 오래 걸렸지만 빌려준 돈은 다 받았다고 하네요. 두 번째 유형, 특권 의식을 가진 사람. 두 번째로 만나볼 유형은 68세 정미숙 씨의 경험입니다. 미숙 씨는 평소 동창회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활발한 성격의 소유자입니다. 매달 세 번째 목요일이면 어김없이 여자 동창생들과 만나 술자리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죠. 그런데 그 모임에는 항상 목소리가 크고 자신만 특별한 것처럼 행동하는 동창이 있었습니다. 야, 그게 뭐라고 그렇게 죽는 소리를 하냐? 내가 다 해보고 하는 말이야.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처음에는 미숙 씨도 그러려니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불편함이 커졌습니다. 그 친구는 자신은 다른 사람들보다 특별하다고 여기며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은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 번은 미숙 씨가 자신의 남편이 최근에 큰 수술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꺼냈는데 그 친구는 내가 그 수술을 잘하는데 그렇게 걱정할 만큼 큰 수술은 아니야. 미숙 씨의 걱정을 일축해버렸습니다. 모임에 올 때마다 항상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는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 이런 사람과 시간을 보내는 게 정말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까지 들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만 잘났다고 여기며 타인의 감정을 무시하는 사람과는 관계를 재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숙 씨는 결국 그 친구와 거리를 두기로 결정했습니다. 완전히 관계를 끊지는 않았지만 둘이서 만나는 일은 없어졌고 가끔 모임에서만 인사를 나누는 정도로 관계를 조정했죠. 그 결과 미숙 씨의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고 진정으로 서로를 존중하는 다른 친구들과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다고 합니다. 세 번째 유형,
과거에 머무는 사람. 세 번째 유형은 71세의 김정호 씨 이야기입니다. 정호 씨는 젊을 때 방탕한 생활을 하며 여러 문제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40대 때는 사업 실패로 가족들에게 고생을 시키기도 했죠.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많이 성숙해졌고 요즘에는 지역 모임에서 회장직을 맡아 다양한 봉사활동도 이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랜 친구 중 한 명은 술자리만 열리면 꼭 정호 씨의 옛날 이야기를 들추어내곤 했습니다. 기억나? 네가 사업 망해서 가족들 고생시킨 거. 지금이야 봉사활동 한다고 다니지만 말이야. 성공했네 성공했어. 처음에는 정호 씨도 웃으며 넘겼습니다. 하지만 매번 같은 이야기가 반복되자 점점 불편해졌습니다. 특히 다른 친구들이나 정호 씨를 잘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꺼낼 때는 정말 난처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변화하고 성장합니다. 젊은 시절의 실수나 부족함을 계속해서 들추어내는 것은 상대방을 과거에 가두는 행위입니다. 정호 씨는 어느 날 용기를 내어 그 친구에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 친구는 처음에는 농담일 뿐인데 왜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냐며 정호 씨를 예민한 사람으로 몰아갔습니다. 하지만 정호 씨는 단호하게 농담이라도 상처가 된다 라고 말했고 결국 그 친구는 정호 씨의 마음을 이해하고 자신의 행동을 사과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남은 시간은 소중합니다. 그 시간을 어디에 누구와 보낼지는 여러분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술자리는 사람의 본 모습이 가장 잘 드러나는 곳입니다. 평소에는 감추고 있던 모습들이 술 기운에 솔직하게 표출되기 때문이죠. 요즘 젊은 세대들은 인간관계 정리라는 말을 자주 사용한다고 합니다.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거나 에너지를 소모하게 만드는 관계는 과감히 정리하는 것이죠. 처음에는 이런 태도가 냉정하다고 생각했지만 어떤 부분에선 고개가 끄덕여지기도 합니다. 오늘 이야기한 세 가지 유형의 사람들을 만나고 있다면 아무리 오래된 인연이라도 과감하게 거리를 두는 것도 때로는 필요합니다. 그것이 결국 여러분의 일상의 행복을 지키는 길이기 때문이죠. 서로에게 힘이 되는 진정한 관계를 키워나가길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